240페이지 펴보시고요. 240페이지. 자, 일단은 무리식인데 거기 무리식은 그냥 간단하게 책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던 거라서. 240페이지 보시면 뭐 제곱근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뭐 제곱근은 이제 1학년 때 중3 때 배웠죠. 중3 때. 중3 때 배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241페이지 보시면은 무리식인데 이제 무리식 같은 경우는 루트를 포함한 식을 우리가 무리식이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무리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이따가도 얘기할 거지만 뭐 연산 자체만 놓고 보면 뭐 나올 가능성도 많지는 않은데 연산 자체만 놓고 보면 밑에 보시는 유리화 있죠. 유리화에다가만 별표 쳐두시고요. 241페이지에 그래서 유리화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뭐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던 거니까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가시면은 이제 242페이지에 그 이중근호 있는데 걔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라서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문제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 연산이니까 뭐 중학교 3학년 수준 연산이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45페이지 갈게요. 무리함수 갈 텐데요. 봐봐. 무리함수 내용인데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유리함수를 배웠고 오늘 이제 무리함수 배우면 함수가 끝납니다. 오늘 이제 함수가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순열조합까지 정리하면 이제 순열조합 끝나면 수학화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무리함수부터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리함수의 정의 자체는 y는 여기가 루트를 포함한 무리식의 형태가 써지는 걸 우리는 무리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y는 무리식의 형태가 된다. 따라서 얘 같은 경우는 주로 표현이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겠지. y는 루트 이 자리가 뭐 fx의 형태가 될 텐데 이 fx 자리에 들어가는 게 주로 뭐 1차라든가 2차식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들어갈 거야. 되니?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2차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게 주로 1차 형태를 우리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1차 형태를 좀 많이 다룰 거다라는 거 확인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의역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얘는 자, 유리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뭐였냐면 분모가 0이 아닐 때 분모가 0이 아닐 때만 정의역이었는데 지금 무리함수 같은 경우는 정의역을 이제 뭐라고 써야 되냐면 루트 잘 봐. 요 안에 fx라는 식이 이렇게 들어가. 얘가 fx라는 식이 들어가는데 요 fx라는 자리가 항상 어때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즉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돼요. 알겠나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 버리면 허수가 나와 버리니까 안 되겠죠. 되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게 이런 게 있어요. 봐봐.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2x-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고 친다면 얘는 요 식을 정리하면은 양변의 제곱을 해보시면 되거든. 그럼 양변의 제곱을 해보면 뭐 이것도 어려우니까 루트 x라고 제일 기본적인 걸로 하자. 자, y는 루트 x라는 가장 기본 형태의 무리함수가 있는데 요거를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은 y 제곱이라는 것이 뭐와 같냐면 x와 같습니다 라고 이런 식의 식이 써지겠지. 되니? 그럼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를 2차 곡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어.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우리가 이따가 문제 풀면서 좀 얘기해 볼 건데 무언가 무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무리함수와 관련된 뭐 직선의 위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실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풀다 보면은 꼭 계산을 하면은 값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값이 두 개가 나와. 내가 제대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제곱을 해가지고 이제 루트 풀어가지고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니까 계산을 알맞게 한 것 같은데 답이 두 개가 나와. 근데 그 중에서 무조건 하나는 제껴지거든. 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제껴지는데 그 제껴지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정의역이 되겠죠. 정의역 안에 포함되지 않은 원소 같은 경우에 즉 루트 안을 음수로 만드는 원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y제곱은 x라는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y제곱은 x라는 그래프는 사실 기하에 가면 배우거든. 기하의 맨 첫 단원의 2차 곡선에 가면 배우는데 요 y제곱은 x라는 것을 내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하나가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게 니네가 알고 있는 한 번쯤 봤던 y는 루트 x라는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밑에 쪽에도 이거랑 비슷하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이런 뜻이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그래프 생각해 볼까?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생각해 보면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쌤이 좌표평면에다 그려보면 뭐 대략적인 모양이 요렇게 요 정도로 그려지는 포물선이 너무 개판이네. 요렇게 그려지는 포물선이 나오겠죠. 그죠? y는 x제곱이라는 것은 그냥 함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 형태가 되겠지. 근데 y제곱은 x라는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꼭지점은 원점이야. 똑같이 꼭지점은 원점인데 이렇게 약간 누운 형태의 그래프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래서 밑에 생기는 애가 뭐가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겠죠.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를 합쳐서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함수 단원 맨 처음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동일한 x 값을 가진다고 했을 때 함수의 값이 몇 개가 대응이 되냐면 2개가 대응이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배운 함수 정의에 따르면 얘는 함수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함수가 아닌 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2차 곡선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이고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하라는 과정에 가시면 배우실 거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럼 왜 근이 2개가 생길 수밖에 없냐? 잘 봐.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x라는 친구와 됐니? 내가 x-2 정도 x-2 정도 x-2라는 함수를 2개를 연립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거지. 이 친구랑요 이 친구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풀 때 어떻게 풀어? 루트 x라고 쓰고 얘를 x-2라고 이렇게 놓죠. 그죠? 그럼 2개를 연립한 다음에 요거를 제곱을 때리시게 되면 x가 되고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형태가 되고 요거 살짝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4는 0이다 라고 이렇게 써지기 때문에 요거 인수분해가요 x-1 곱하기 x-4의 형태로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x값이 뭐가 나오냐면 1이랑 4라는 값이 이렇게 2개가 나온다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요? 맞냐? 계산한 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그럼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자는 거.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무리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고 얘가 y는 루트 x라는 형태가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x-2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보면 x-2는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쯤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되니? 그럼 여기가 2 정도 된다고 하고 요 2 정도 되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 이해됐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2개가 나왔잖아. 그지? 2개가 나왔단 말이야. 2개가 나왔는데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는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기는 것 같아. 준태요. 2개예요? 여기 하나만 생긴다는 거예요. 됐나요? 내가 그림을 제대로 그린 것 같아요. 이것도 x-2라는 그래프 제대로 그린 것 같고 얘 루트 x라는 그래프 제대로 그린 것 같은데 그림을 그려보니까 교점이 하나만 생긴다는 거죠. 내가 식으로 풀었을 땐 몇 개가 나오는데? 2개가 나오는데. 근데 위치상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기하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죠. 그럼 여기가 뭐일 것 같아? 4일 것 같지 않아?
그럼 1이라는 애가 없네? 1이라는 애는 어디 갔을까? 이런 거야. 됐니? 그럼 1이라는 애는 어디 숨어 있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대칭시켰을 때 여기서 만나지. 그지? 그럼 여기서 만나는 애가 바로 뭐가 될 거야? 1이라는 애가 된다는 거야. 아,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됐나?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잘 봐. 지금 하얀색 그래프 보시면 하얀색 그래프가 정의역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정의역을 알았으면 뭐도 생각을 해봐야 되냐? 치역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치역을 생각을 해보면 치역이라는 것은 뭐가 돼? 얘도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야. 왜 가야 되니? 근데 내가 지금 비교하는 함수 두 개가 y는 루트 x라는 형태와 그 다음에 y는 x-2라는 요 형태, 요 두 개를 비교를 하는데 내가 요거 두 개를 연립해가지고 뽑아낸 x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하나가 1이 나오고 하나가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봤어. 그럼 1을 대입해보면 1이고 여기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보니까 뭐야? 안 되네. 그죠? 분명히 내가 제곱을 해서 2차 방정식 제대로 풀었을 때는 근이 두 개가 나왔는데 실제로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을 대입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야?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위에 거는 1이 되고 밑에 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그죠? 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 바로 원래 함수가 밑에 그려지기 때문에. 즉, 얘를 제곱하는 순간에 이걸 두 개를 연립해서 제곱하는 순간에 니네는 뭐와 뭐를 연립하는 꼴이 되냐면 이 2차 곡선과 이 직선을 연립하는 꼴이 돼버린다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요 2차 곡선의 절반만 원하는 거죠. 되나? 그래서 무리함수 문제 풀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계산을 올바르게 해두고 나서 문제의 조건에 맞지 않는 커트되는 근이 항상 생길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야 돼. 알겠죠? 지금은 그냥 간단한 형태를 내가 예시로 보여준 거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식이 좀 복잡해지고 하다 보면 니네가 놓칠 수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라고. 그냥 단순하게 연립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무리함수와 어떤 위치관계, 직선의 위치관계나 이런 걸 생각할 때는 반드시 커트되는 근의 유무를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문제를 풀 때. 알겠죠? 뭐 이런 부분들 조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죠. 그래프를. 자, 그럼 이제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무리함수. 무리함수의 이제 그래프.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점. 어디서 스타팅이 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양. 요 두 개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시작점 같은 경우는 일단 정리부터 해드리면 시작점은 뭐냐면 루트 안이 0이 되도록, 즉 루트 안에 있는 fx인데 요 fx가 이렇게 쓸까? 그냥 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써줄게요. 루트 안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 을 대입하고 그리고 그 x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y값, 그게 바로 시작점의 위치죠. 됐니? 그런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무리함수의 모양은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네 가지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을 보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겠구나를 대충 유추를 해내야 돼. 오케이? 자,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모양부터 정리를 할게요. 자, 이 모양에 대한 얘기가 책에 어디 나와 있냐면 24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4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본형을 가지고 볼 텐데, 자, 모양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잘 봐.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요.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놓고 기본 형태가 뭐가 되냐면 이런 식의 형태를 써주고 자 얘를 y는 그냥 루트 x라고 할게요. 자 y는 루트 x의 형태가 나왔어. 그러면은 요거에 해당되는 모양들을 내가 쭉 써보시면 모양은 총 4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가 뭐가 되냐? 얘를 y축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y축 대칭을 시킨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니? 그럼 얘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나오냐면 y축 대칭을 했으니까 y는 루트 마이너스 x라고 이렇게 써지겠죠. 되나요? 이게 첫 번째 모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를 x축 대칭을 시켜. 이렇게. 자, 얘를 x축 대칭을 시키면 얘는 모양이 어떻게 나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와 같다. 이런 식으로 써질 거고 자, 마지막으로 원점 대칭을 시킵니다. 원점 대칭을 시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얘는 시계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와 같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지. 서비나? 그지? 자, 그러면 절반 얘를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냥 자유자재로 그리시면 되는데 y는 마이너스 루트 자, 요 자리에 2x 마이너스 1 하고 더하기 1이다.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되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식을 딱 봤을 때 아, 첫 번째 시작점이 뭘까부터 생각을 해보면 시작점은 루트 안에가 0이 되는 x값이라고 했지. 그죠? 그럼 루트 안에 0이 되는 x값 대입하면 2분의 1이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대입하고 나오는 y값을 계산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돼? 1이 되겠죠. 이렇게 시작점을 바로 찾아주면 돼. 되니? 자, 그 다음에 모양 확인해 볼게요. 모양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죠. 그럼 루트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형태니까 얘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그래프 대충 그려보면 x축, y축 그리고 2분의 1,1이니까 뭐 한 이쯤에 있다고 치자. 이쯤에 있다고 친 다음에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됐니? 아, 그러면 요 그래프가 뭐가 돼? 요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무리함수 그래프 그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프 이런 식으로 대충 찌그러져 그리지 말고 좀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가는 애가 되거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가 갖고 있는 그래프적인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앞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해 보면 자, 유리함수라는 친구가 있죠. 유리함수라는 친구는 그래프의 모양이 뭐라고 그랬냐면 쌍곡선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 쌍곡선의 형태. 그럼 쌍곡선이라는 그래프의 특징은 요건 하나 알아도 얘는 점근선이 반드시 존재해요. 얘는 점근선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되나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좀 정확히 그릴게 그래프를. 쌍곡선이랑 포물선이랑 다르거든. 자, 쌤이 이렇게 놓고 얘가 마이너스 x고요. 얘가 x예요. 그럼 쌍곡선이라는 그래프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요 정도 점을 딱 잡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이게 쌍곡선이야. 됐니? 그럼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면 잘 봐. 이 선에 요 주황색 그래프가 여기가 수렴하는 느낌이에요. 얘는 수렴을 해요. 한없이 가까워져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요 주황색 그래프가 요렇게 가서 여기에 뭐가 돼?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는 이 주황색 그래프가 절대로 이 하얀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선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얘는 어느 정도의 제한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제한. 얘가 갈 수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이쪽 선을 못 넘어간다는 얘기야. 근데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래프를 갖냐면 무리함수는 기하적으로 해석을 하면 얘는 쌍곡선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2차 함수에서 배웠던 포물선이에요. 포물선. 그럼 포물선은요. 그래프가 마치 그려 보이는데 저렇게 그려 보이는데 얘는 점근선이 없습니다. 포물선은 점근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잘 봐. 내가 무리함수를 그렸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자꾸 내가 무리함수를 그리는데 무리함수의 느낌은 어떤 식이 돼야 되냐면 에이! 봐! 집중! 왜 이렇게 졸어? 잘 봐! 무리함수의 느낌은 어떤 식이 되냐면 잘 봐. 그냥 대충 이렇게 찌그려서 그리지 말라고. 우리가 아주 미세한 부분을 판단할 때 이제 고난도 문제 풀다 보면은 이쪽 중심으로 되게 미세하게 바라볼 때가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잘 봐. 무리함수는요. 그래프의 개형이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가요. 어떤 지점에서 여기에 있는 어떤 지점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굉장히 급격히 증가해. 그러다가 이 점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점점 뭐가 해? 증가는 증가인데 완만하게 증가해요. 근데 핵심은 이거야.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한다. 얘처럼 무언가 제한선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유리함수처럼 제한선으로 막혀 있는 게 아니라 무리함수는요. 계속 어쨌든 간에 증가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계속 증가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증가함수가 되고 따라서 치역 자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실수 전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니? 이런 개념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나중에 고난도 문제를 풀 때 편하다고. 왜냐면 이런 얘기 한다니까? 제일 답답한 건데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 문제를 푸는데 선생님 제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랑 안 만나는 거 아닙니까? 이 점 빼고. 뭐 이따구로 그려놓고 얘기를 한다고. 제가 그래프를 좀 그려봤는데 그리면 제대로 그리든가. 잘 보세요. 여기다 얘기했죠. 어느 지점에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까지는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정확하게 그리면 이 지점이 원점을 지나는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대체적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그냥 대충 이렇게 찌그리지 말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원점을 지나면서 얘가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기울기를 내가 살짝 조정을 해보면 물론 기울기를 좀 더 완만하게 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까지 그려지니까 아 여기서 하나 더 만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식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자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기울기를 내가 잘 조정을 하면 이 점에서만 만나게끔 할 수도 있겠네. 알겠니? 그럼 그 지점이 어디냐? 이렇게겠죠. 그럼 이게 뭐냐? 접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원점이라는 점에서 기울기를 적당히 조절을 해나갈 때 이쪽은 두 개 계속 두 개 생기게 하다가 이쪽으로 가면서 조금만 더 올려볼까 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에서 스치듯이 접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거보다 좀 더 높아져도 이거보다 좀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도 그럼 얘는 원점에서만 만나고 이 지점에서 만나지 않겠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그래프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만난다 안 만난다 이걸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무언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특히 고난도 문제를 풀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돼. 판단의 근거와. 니네 수학을 감으로 하니? 아니죠. 이게 1학년 때부터 1학년 수학 배울 때부터 이거 어설프게 배워두면 니네 나중에 가서 고생해요. 나중에 가서 2학년 3학년 돼서 특히 미적분할 때 미적분할 때 가면은 함수에 대해서 정말 깊게 탐구한단 말이야. 근데 1학년 때 대충 무리함수 알아? 하면 무리함수 안 돼. 근데 대충 아는 거야. 그냥 정의역이 좀 양수고요. 그래프 그릴 줄 알고요. 뭐 이 정도만 아는 거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물어보는 순간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쌤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에서 고난도 문제를 맞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수능에서 최고난도 문제를 맞출 가능성. 그게 하루아침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고난도 문제 여러 번 풀어봤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수능이 내신 시험도 아닌데. 그러니까 함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이런 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두 가지야. 여기 봐. 이런 식의 그래프를 판단하는 근거는 쌤이 자꾸 위치 관계를 강조하는데 계속 위치 관계가 시험에 많이 나와서 그래요. 무리함수가. 무리함수의 고난도 문제 보면 전부 위치 관계란 말이야.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나라, 세 점에서 만나라. 했는데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ft라고 하자. 뭐 함수로 새롭게 정의하고 이렇단 말이야. 됐니? 그런 지점들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요건 필기해라. 항상 여러분들이 함수를 분석하실 때 가지셔야 되는 자세가 뭐냐면 곡선과 직선을 비교할 때거든. 곡선과 직선을 비교할 때의 기준점은 항상 접할 때입니다. 어떤 곡선과 직선의 관계를 물어보거나 할 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할 때야. 항상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문제에서 곡선 어쩌고 나오고 직선 어쩌고 나오고 얘네들이 어떻게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니네가 그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거 접할 때라고. 자, 그러면 우리가 무리함수에서 접하는 선, 즉 무리함수에서의 접선을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런 선들이 접선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런 선들이 접선이 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잘 봐. 항상 문제가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원래 접선의 기울기라는 개념을 제대로 배우는 게 어디서 배우냐면 수투에서 미분계수라는 걸 하면서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수투도 아니고 수학하고 거기에다가 무리함수를 미분하는 건 미적분에서 배운단 말이야. 그럼 수학하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물어보겠냐고. 안 물어보겠지. 선생님 그럼 어떻게 구하나요? 접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함수에서의 접선과 관련된 내용은 100% 판별식이에요. 수하에서 무조건 판별식이에요. 서빈 뭐라고? 눈 떠 임마. 아침부터 졸고 있어. 아침이니까 조는 건가? 야 9시면 아침도 아니지. 7시 40분부터 와가지고 애들 공부하고 그러는데 인간들아. 응? 아침에 9시면 학교 가는 시간 아니야? 학교 가서 자? 푹 자? 아이고 자. 보세요. 잘 들어. 무리함수에서 몇 개의 점이랑 만난다. 직선이 몇 개다. 뭐 두 개랑 만난다. 하나랑 만난다. 뭐 안 만난다. 의 기준을 잡을 때는 100% 판별식입니다. 수하에선. 알겠나요? 두 개 연립하면 항상 잘 봐. 이런 구조도 생각해보면 돼. 이거를 외운다의 느낌보다 좀 식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함수 공부할 때는 다시 한번 볼게요. 왜 이런지. 야, 루트라는 게 몇 차냐면 여러분들 수원 공부 좀 했으니까 루트라는 게 몇 차냐면 2분의 1차야. 차수로 치면 2분의 1차란 말이야. 그 다음에 직선 있죠. 직선은 몇 차니? 1차란 말이야. 그럼 차수가 서로 다른데 내가 비교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맨날 뭐해? 아니 니네가 2분의 1차식을 막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이거 식을 두 개를 비교하고 싶어. 그럼 비교한다는 얘기는 등호, 즉 연립을 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연립을 한다는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니네가 2분의 1차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야 식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제곱을 하죠.
그러니까 제곱을 하니까 무조건 어떤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무조건 2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알겠니? 지금 내가 앞에서 오늘 수업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곱하면 2차가 나와. 근데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근이 몇 개야? 기본 세팅이 몇 개야, 근이? 2개잖아. 기본적으로 2개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이거를 막 열심히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온다고. 물론 안 나올 때도 있고 하나가 나올 때도 있지만, 근데 그 2개 중에서 이런 경우가 생긴다고 그랬잖아. 아까 2개인데 실질적으로 무리함수라는 정의역, 항상 정의역이 제일 중요해. 정의역을 생각을 해봤더니 결국은 이 2개 중에서 뭐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걔를 뭐라고 했어? 커트되는 근이 항상 생긴다. 이걸 염두에 두고 물론 2개가 만날 수도 있어요. 실제로 2개가 다 가능할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2개가 나왔다고 그래서 항상 2개는 아니라는 거야. 됐니?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럼 2차 방정식인데 내가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 교점이라는 게 결국 뭐야? 실근이죠. 그럼 우리가 실근을 판단하는 개념이 뭐였어요? 판별식이로. 그러니까 무리함수의 문제는 100% 뭘로 푼다고? 판별식으로 그냥 다 처리하면 된다고. 알겠니? 근데 판별식을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자꾸 조심하라는 거야. 알겠나? 그럼 니네 머릿속에선 프로세스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야 돼. 잘 봐. 내가 무리함수랑 직선이라는 것을 연립하는 순간에 뭐부터 써야 되냐? 정의역과 치역부터 머릿속에 써야 돼. 왜? 이것 때문에. 아니 열심히 계산해놓고 다 해놨는데 니네 마지막에 답 틀리면 어떻게 돼? 틀려. 야 실제로 이런다니까? 애들이 이런다니까? 봐봐. 이거 막 해가지고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뭐 직선이랑 어떤 거랑 만나는데 직선 한두 개랑 만나는데 자 여기서 만나는 모든 교점의 x좌표의 합을 구해라. 즉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애들이 니네 잘 생각해봐. 이거 연립을 해. 이거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어쩌고 저쩌고 하고 는 제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이런 거에 꽂히는 거야.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네? 그러니까 근각에서의 관계 써서 마이너스 a 써놓고 나머지 하나 더 찾아가지고 계산해서 답 이렇게 낸단 말이야. 그래놓고 채점했는데 틀리지. 왜? 여기서 안 되는 근이 생길 수 있다니까. 항상 그걸 염두에 들어. 알겠어? 무리함수에서 실수로 문제 풀리는 거는 항상 이 부분밖에 없어. 근데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실력이에요. 그거는 덧셈 뺄셈 계산 실수의 차원을 넘어선다고. 내가 매년 한 명씩 봤어. 내신 시험 보고. 매년 한 명씩. 그렇게 틀려. 이거 꼭 생각을 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그 선행 작업이 뭐야? 항상 정의역과 치역이 뭔지부터 머릿속에서 항상 생각을 하라고. 알겠어? 위험한 건 이거야. 내가 이렇게 잘못 계산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해서 계산을 했는데 보기에 답이 없어. 그럼 떠올라. 맞다. 근데 위험한 건 뭐냐? 이렇게 간과해서 계산한 결과가 보기에 있지. 선생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있다고. 그러면 딱 체크하고 넘어가. 그러고 틀려. 그런 건 꼭 앞장이야. 그죠? 앞장이라고.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함수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지금 무슨 무리함수 처음 배워서 저는 이분과 처음 봅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해가지고 지금 해서 무리함수에 표준형이란 이런 거고 일반형이란 이런 거고 이런 거 가르칠 때냐고. 근데 함수가 갖고 있는 정확한 특징을 알으라고. 그리고 그게 단순히 내신뿐만 아니라 니네가 2학년, 3학년 돼서 수능에서 나오는 어려운 과목을 공부할 때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야. 알겠니?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프 정확하게 그리세요. 그래프 대충 찌그려서 그리지 마, 제발. 알겠어? 그래프가 갖고 있는 정확한 특징 아시고.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어디까지 지금 설명한 거냐면 거의 다 설명했어요. 핵심적인 내용들은. 나머지 부분들은 뭐 기본적인 건데 역함수 빼고 웬만큼 다 설명했거든. 역함수 빼고 웬만큼 설명했는데 그 역함수 관련한 거는 좀 제가 얘기할 게 있어서 그 248페이지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할게요. 오케이.